인간 이솝 작가 손정수입니다. 2021년 인문학 아카데미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춘이 지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추운 겨울이 조금씩 물러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느새 봄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현대 지성인에게 어울리는 상큼한 책, 슬기롭고 정의로운 삶을 꿈꾸는 인간 이솝, 사막을 걷는 낙타와 함께 재미있고 아름다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솝은 기원전 6세기 중엽에 프리기아의 아모리움이라고 하는 프리기아의 수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프리기아는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인 프리기아 언어를 사용했으며 고대 그리스와 비슷한 문자를 썼습니다. 그리스는 기원전 8세기 이후 해외로 진출하여 많은 식민 도시를 세웠는데 그리스에 접한 프리기아 해안은 모두가 그리스 영향권에 들어있어서 이솝은 프리기아인이지만 그리스인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지중해 안에 프리기아 옛날 5세기, 6세기 지도입니다. 그 중에서 이솝이 주로 활동했던 것은 나중에 사모스가 되거든요. 잠깐 지도를 보셨습니다. 청년이 된 이솝은 프리기아와 리디아 간의 전쟁 중에 프리기아의 패배로 전쟁 포로로 잡혀서 리디아의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곱추이며 어눌한 반벙어리였던 노예 이솝에게 어울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안주인은 질색하면서 즉시 이솝을 부엌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부엌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죠. 장작도 못 패고 채소 다듬는 일도 못하고 요리도 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집사는 이솝을 하는 수 없이 주인 아들 놀이방으로 보냈습니다. 버릇없고 장난기 넘치는 어린 아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 없이 뻣뻣한 이솝에게 금방 흥미를 잃었습니다. 이솝을 측은히 여긴 집사가 노부인에게 이솝을 부탁했습니다. 노부인은 이 집 주인의 어머니였습니다. 갈 곳 없이 서성이는 키 작은 노예를 몇 번 눈여겨보던 신앙심 좋은 노부인은 이솝을 데려다 안쪽 손님방에 두었습니다. 이솝은 노부인에게 언제나 공손하였고 노부인은 이솝에게 다정하였습니다. 말을 버벅대는 이솝을 보며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노예는 완전한 벙어리가 좋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절대 소리조차 내지 말아라. 원래부터 말이 어눌했던 이솝은 노부인의 말처럼 노예로 사는 것은 말을 못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의 입을 다물어 벙어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솝은 몇 년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벙어리지만 말귀를 알아듣는 노예이기 때문에 노부인의 시중을 드는 일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노부인을 시중 들던 이솝은 갑작스런 노부인의 사망으로 시골 농장으로 쫓겨나게 되고 고달픈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초가을이 되었습니다. 포도 작황 확인을 위해 농장에 내려온 주인을 만나려던 이솝은 소작농이 주인에게 주려던 무화과 열매를 훔쳐먹은 죄를 관리인 대신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졸지의 이솝은 노예가 주인의 무화과를 훔쳐먹은 죄인이 되어 채찍으로 맞아 죽어 마땅한 불리한 상황으로 몰린 것입니다. 관리인의 채찍을 피해 이솝은 주인의 바지자락을 붙들고 마실 물을 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주인은 어이가 없었지만
이솝에게 물을 갖다 주게 했습니다. 이솝은 물을 벌컥벌컥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후에 왈칵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 토해낸 곳에서는 무화과가 없이 맹물이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솝은 무화과를 훔친 장본인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솝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노예 이솝을 귀찮은 듯 무화과를 훔쳐먹은 범인 중에 하나인 관리인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관리인도 이솝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가축을 사러 온 노예 상인이 이 집 안에 들어섰습니다. 이솝은 가축이 아닌 이솝을 살 생각은 없었지만 자신을 사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애처롭게 매달리는 이솝을 헐값으로 3-5벌에 산 노예 상인은 짐을 들고 따라 나선 이솝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꼭 너를 사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협박을 당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느냐? 아닙니다.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거기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솝은 도둑으로 몰렸던 무화과 열매 사건을 물을 먹어서 물을 토해내서 무죄를 증명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어쩐지 내 놈이 하도 절박해 보여서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 글은 읽을 줄 알아? 프리기아에서 왔습니다. 글은 압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솝은 우화를 하나 노예 상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낙타를 본 한 사나이가 새로운 물건을 보고 놀라서 도망을 쳤습니다. 두 번째 낙타를 보았을 때 사나이는 낙타 가까이에 가서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낙타를 보았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 낙타의 혹에 끈을 걸었습니다. 낙타는 이제 사막을 걷는 여행자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습관이란 이처럼 모든 것을 친밀하게 느끼게 합니다. 아마 저도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제가 잘할 줄 아는 것은 없지만 은혜를 알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압니다. 저를 살려주신 주인님을 위해 무엇이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노예 상인은 이솝의 말이 마음에 들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노예 상인이 이솝을 데리고 나타나자 나무 그늘에 앉아있던 노예들이 와하고 웃어댔습니다. 가축을 사러 가신다더니 이놈을 가축이라고 사온 겁니까? 이솝은 사막을 두 발로 걷는 자유로운 영혼의 낙타 사람이야. 낙타 사람. 너희를 즐겁게 해주려고 데려온 것이다. 어때? 재밌게 생겼지? 우습지 않니? 노예들이 웃고 있는 이솝을 보며 모두 같이 웃었습니다. 하하, 재밌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두 발로 걷는 낙타 사람. 그럴듯합니다. 낙타가 사막에 완전하게 적응하여 체온이 밤낮으로 바뀌듯이 이 녀석은 자유롭게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졌지. 노예 상인도 이솝을 보며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예 상인의 재치 덕분에 이솝은 곧 다른 노예들과 즐겁게 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상상과 시공을 초월한 즐거운 시간 여행, 사막을 걷는 낙타 인간 이솝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순이었습니다.